2009년 11월 평균 2억 3,167만원에서 2012년 9월 평균 1억 8,070만원까지 한 5천만원 정도 빠진 게 최고 많이 빠진 건데요. 그 이후에 보세요. 얼마나 올랐나. 지금 7억 넘음. 이게 현실이에요. 건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하는 30억 만드는 구저 건마입니다. 아니 건마 형, 집을 사면 빚이 없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 그거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집을 사면 빚이 없어져요. 사실 빚이 없어지는 원리는 매우 간단한데요. 1억을 가지고 있던 검돌이가 1억의 담보대출을 받아서 2억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검돌이는 2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 1억의 빚을 지게 되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 집값이 올라 4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검돌이는 그 집을 팔면 1억의 은행 대출을 갚아도 3억이 남기 때문에 1억의 은행빚이 없어지고도 3억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이 3억의 자산이 생긴 검돌이는 이번에는 8억짜리 집을 5억을 대출받아 사고 그 8억짜리가 12억이 되면 검돌이의 자산은 12억에서 은행빚 5억을 뺀 7억이 남게 되는 거예요. 흔히 생각이 가난에 박힌 사람들은 대부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생각하지만 검돌이가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더니 어떻게 됐죠? 빚이라던 은행 대출금은 없어지고 오히려 자본이 1억에서 7억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부자들은 대출을 레버리지라고 부르면서 레버리지 또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대출은 빚이 아닌 레버리지라는 생각의 전환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어야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4억짜리 집이 8억이 되고 8억짜리 집이 12억이 되는 게 쉽냐고요? 그거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잘 모르겠다고요? 호갱노노 오플 같은 데서 지금 12억대 아파트 찍어보세요. 예전 가격대가 얼마였나? 저는 정말 호갱노노 보다가 아무데나 12억 보이는데 찍은 건데요. 응봉동 서울숲 리버그린 동아아파트 11억 9,500만원이 최고가인데 3년 전만 해도 7억 1,000만원이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대림 강병타운 아파트도 12억 9,900만원이 최고가인데 3년 전에 6억 8,350만원이었잖아요. 못 믿겠으면 다른 데도 그냥 볼까요? 답심리에 있는 답심리 두산 위브 아파트, 여기도 지금 12억 2천 정도 실거래 찍힌 곳인데요. 2019년 가격 보세요. 6억 4,750만원이었다니까요. 8억은 커녕 7억도 안 했던 곳이었는데 지금 12억이 넘는 거예요. 한편 2015년도에 2억대였던 가양 9단지는 2018년경에 4억 이상으로 올랐었고요. 조금 더 서쪽으로 가서 등촌주공 2단지를 살펴봐도 2015년 1억 9,178만원이었던 곳이 2018년 4억 4,500만원까지 올랐는데요. 당시 2억대에서 4억대까지 점프한 곳도 비슷한 금액대였던 지역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을 자신이 감당이 되는 지역에 사놨다가 자산이 상승하면 그거를 발판 삼아 갈아타면 되는 건데요. 아까 봤던 지금은 12억이 넘는 답심리 두산 위브 아파트 2015년에는 5억이었거든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람이 5억짜리 집에 접근이 가능하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2억짜리 집은 1억 정도만 모아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예로 들은 검돌이처럼 2015년에 2억대였던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잘 살고 있다가 2018년에 갈아탔으면 충분히 갈아탈 수가 있었던 건데, 검돌이가 만약 바로 답심리 아파트 살고 싶었다고 집 안 사고 돈 모으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이걸 만약 노동수익으로 따라잡으려고 생각해본다면 2015년에 1억이 있던 사람이 2021년까지 6억을 더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1년에 1억씩은 모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본인이 A급 연예인들이나 잘나가는 스포츠 스타들처럼 남들보다 특정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어들인 사람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극히 일부 사람들만 가능할 뿐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평생 동안 못 따라잡고 계속 벌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검돌이같이 갈아타게 하는 거는 LTV 40% 대출 제한 막 이런 거 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했었는데요. 괜히 많은 사람들이 대출 제한이 오히려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돈 많이 잘 버는 사람들은 대출 같은 거 없어도 잘만 사거든요. 지금도 15억 이상 담보대출 금지인데 15억 이상짜리 아파트들 가격 막 오르는 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대출이 없으면 집 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집값이 오른다고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피해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받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반론을 펴는 사람들은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옛날 음마아파트 같은 거 보면 집값이 11억까지 미친듯이 오르다가 7억까지 떨어지는 거 봐라
봐라. 4억씩 떨어지는데 버틸 수 있겠냐.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이처럼 떨어질 때는 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르기 전에 이런 시기를 보고 사도 충분하거든? 막 이렇게 떠들 텐데요. 집값이 그렇게 빠지는 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성까지 보고 들어가는 초고가 시장이나 그렇게 빠지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렇게 안 빠져요. 아까 봤던 등촌주공 2단지 볼까요? 2009년 11월 평균 2억 3,167만원에서 2012년 9월 평균 1억 8,070만원까지 한 5천만원 정도 빠진 게 최고 많이 빠진 건데요. 그 이후에 보세요. 얼마나 올랐나. 지금 7억 넘음.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지금 지나간 과거의 정답을 보면서 마치 그게 정답인 양 말하니까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최근에 일어난 급등이 이때 나올지 아니면 이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필요할 때 그냥 사놓고 내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그러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격 상승을 맛보는 겁니다. 감히 본인이 급등과 급락을 맞출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과연 본인이 그걸 맞출 수 있는데도 방구석에서 유튜브나 보면서 이제 집값 떨어질 거라고 댓글이나 달고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괜히 그거 맞추려고 들다가 골로 가는 게 현실이에요.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 영끌족들 큰일 났다. 대출 받았는데 금리 오르면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집을 팔게 되고 더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당연히 지금 사면 망하고 얼마 전까지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말들은 사실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를 빼면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고 모든 자본 수익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했을 때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그때서야 수익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성공했을 때 그에 대한 수익도 따라오는 건데 흔히 말하는 수도권의 아파트는 그 리스크에 비해 수익이 엄청나게 큰 상품입니다. 괜히 제가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1일인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일, 하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몸 건강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